안녕하세요. 영상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면을 변화시키는 조절 도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컬러 휠 인터페이스에 있는 4개의 주요 도구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능은 감마입니다.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예? 예. 네? 감마 너그 서장이랑 감마 어저께도 감 같이 밥 먹고 마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마 이 개소리만 다 했어.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감마에 관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마 보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로그라고 줄여서 말하는 방식도 정확하게 로그 감마라고 해야 됩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그 노드에서 감마를 바꿀 수 있는데요. 감마를 보시면 지금 익숙한 로그 감마들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마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나면 로그 감마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빈치 리졸브 컬러 휠에 있는 감마의 조작에 관해서만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4칙 연산이 아닌 수식이 나왔습니다. 감마를 일종의 파워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파워 펑션은 우리말로는 몇 함수라고 합니다. 이제 거듭 제곱의 지수를 고정하고 밑을 변수로 하는 함수다, 이런 정의가 있는데요. 말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각 픽셀 값의 감마 값을 제곱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사실 확 와닿지가 않는데요. 리프트에서 했던 것처럼 이걸 왜 쓰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한 오프셋, 게인, 리프트는 그렇게 어려운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감마라는 녀석이 난이도가 확 오르는 느낌이죠. 이게 먼저 이야기했던 오프셋이나 게인, 리프트는 사람의 지각 방식에 맞췄다기보다는 컴퓨터가 계산하기 편한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와 달리 감마는 사람의 지각 방식에 맞춘 도구이기 때문에 앞선 3개의 기능과는 좀 다른데요. 이게 복잡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의 지각 방식이 복잡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감각기에서 자극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처음 자극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이론인 베버-페이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감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한계는 물리적인 양의 차이가 아니라 그 비율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죠. 이전에 사람의 눈이 어두운 곳에 더 민감하다는 얘기를 할 때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방식이 감마입니다. 이게 거듭 제곱을 사용하는 특징 때문에 감마를 움직여보면 꽤나 이제 독특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에 적용해서 웨이브폼으로 밝기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마치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마의 개념을 살펴보면 중간 밝기를 조정한다는 것과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밝기에서 중간이란 말도 좀 애매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간이라는 건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로그 휠에서 이제 3등분을 해가지고 중간을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0.333에서 0.666까지. 이제 정확하게 딱 3분의 1 지점 33%부터 66%까지를 움직이는 것을 이제 정확히 말하면 수치적으로 중간을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치적으로 딱 3분의 1 지점을 움직이는 게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컷들이 있는데 이 컷들을 보시면 모든 화면의 개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화면은 되게 밝기도 하고요. 어떤 화면들은 굉장히 어둡기도 하죠. 정말 유감이군. 감마 역시 그동안 이야기해온 다른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화면 대부분에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어두운 곳과 가장 밝은 곳을 제외하고 화면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어느 부분을 많이 움직이냐라고 찝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간에서 조금 어두운 영역 쪽이 가장 많이 움직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실제 영상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감마는 중간 부분을 밝힌다는 느낌보다 화면 전체의 밝기에 관여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화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요. 보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화면의 가장 밝은 곳과 어두운 부분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된 상태나 혹은 로그 감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찍은 화면에서는 화면이 어두워서 더 밝혀야 된다고 느꼈을 때, 혹은 화면이 너무 밝아서 어둡게 해야 된다고 느꼈을 때 많은 경우 감마를 사용해 주곤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최대 밝기랑 최소 밝기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게인이나 리프트를 사용해 가지고 밝기를 조절하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서 작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노출 오버가 되거나 안부가 뭉개지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서까지 작업을 하고 싶진 않겠죠. 자, 다시 그레이스케일에서 감마를 움직여 보시면 알 수 있는 특징이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저는 감마를 이야기할 때 개조를 재분배해주는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재분배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어떤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비의 교환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감마 값을 올리면요, 어두운 부분의 변화가 큰 대신 밝은 부분의 변화는 이보다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조의 관점에서 보면 어두운 부분의 개조가 펴지면서 어두운 부분의 대비가 증가한 반면 기울기가 급해졌죠. 밝은 부분의 개조는 뭉치면서 기울기가 감소하듯 밝은 부분의 대비는 감소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가 다 있죠. 제가 감마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화면과 웨이브폼을 보시면 어두운 부분에 뭉쳐있던 개조들이 펴지면서 이 부분의 대비가 증가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밝은 부분의 개조는 뭉치면서 밝은 부분의 대비는 감소한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감마 값을 내리면 어두운 부분의 변화폭이 밝은 부분의 변화폭보다 크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조의 관점에서 보면 어두운 부분의 개조가 뭉치면서 어두운 부분의 기울기가 줄어들었죠. 대비가 감소한 반면 밝은 부분의 개조는 펴지면서 밝은 부분의 대비가 기울기처럼 증가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감마를 내렸습니다. 화면과 웨이브폼을 같이 보시면 밝은 부분에 뭉쳐있던 개조들이 펴지면서 이 부분의 대비가 증가한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반면 어두운 부분의 개조는 원본과 비해 더 뭉치면서 어두운 부분의 대비는 감소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마를 조작하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개조들이 뭉치고 펴지면서 대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조를 재분배한다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사람이 밝은 부분보다 어두운 부분의 밝기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줘서 움직이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지각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물론 감마라는 방식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어떤 사용법과 이런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